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의 위기와 원인을 짚어야 합니다. 이 정부 말대로 대외 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소득 주도 성장이나 다른 정책의 문제는 없는지 병명을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 여당 아닙니까? 소득 주도 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 여당 아닙니까?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향한 여야 합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오는 20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국회 복귀 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네, 국회를 열자고 하는 근본 배경은 결국 추경 심사 때문인데 과연 추경이 왜 필요한지 또 경제 파탄의 원인을 밝히는 경제청문회부터 한 후에 국회 정상화를 생각하는 것이 순서라는 주장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통해 추경을 비롯한 산적한 현안들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청문회는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은 경제청문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아침 토론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경제청문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건국대 행정대학원 장성원 원장, 미래전략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선 부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하기 위해서는 경제청문회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인영 대표가 이번 임시국회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추경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추경을 하기 위해서 뭔가 사전적인 작업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개문발차라고 하는데 네네. 차를 떠나는데 그 차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만에 전망이 바뀌잖아요. 네네. 정부가 우리 경제가 튼튼했다고 하다가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됐죠. 네. 위기라고 해요. 네.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또 추경이 몇 조 원이 됐든 이 추경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적재적소에 쓰이느냐, 이것을 썼을 때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 단계에서 경제청문회는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장성원 원장님께서는 국회 복귀 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내걸었단 말이죠. 자한당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질적으로 한국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가 예. 있고 지금 글로벌 경제 자체가 지금 1, 20년 동안 계속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어떤 독감의 방망이를 들고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수정자본주의에서 케인즈 이론 자체가 지금 그 이상의 어떤 정부의 개입 강도가 상당히 지금 필요한 이런 시점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우리 정부가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야당이 정부의 약점을 지금 파고드는 그런 형국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경제청문회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야당과 지금 내년 총선이 내년 1년도 아직 안 남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제청문회를 하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난맥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정부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어떤 문제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난상토론을 하다 보면 합일점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저는 그런 경제청문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이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입법화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등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이런 난맥상을 질타하고 그러고 안 된다면 저는 경제청문회를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국회는 먼저 열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이제 최근에 그동안 좀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다가 이제 최근에 뭐 위기다, 둔화됐다, 우리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정책적인 변화도 어느 정도는 예고를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대폭의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청문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사실 지금 위기를 일부는 인정했어요. 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다 갈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어떤 때는 위기라고 하고 어떤 때는 위기 아니라고 그러고. 아직은 예. 아니다. 네. 더 좋아질 그러니까 거다. 사람들이 네. 헷갈리는 거예요. 여당 내에서도 저렇게 정부하고 여당도 예의가 다르고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다르고 말씀이 좀 다르시고.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 원내대표하고 정책의장 다르고 예. 이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여당도 이게 기회잖아요. 국민들한테 내부적으로 이런 정도의 합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추경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추경이 굉장히 여당한테도 그 경제청문회가 여당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장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당 내에서는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소주성이나 이런 내부적인 경제적인 정책들이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시장에 가서도 저작거리의 민심은 후자가 가깝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민생대장 처음에는 야당을 무시한다고 하면서 뭐 패스트트랙 때문에 밖에 나갔는데 민생대장정을 하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경제에 대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 몇 조가 되는 세금을 쓰는 것들을 허투루 쓸 수도 없고 네. 그 전에 있던 그 추경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소진이 안 된 상태에서 새로 그 추경을 하면서 처음에는 재대책이라고 얘기하면서 재대책 예비비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추경을 하겠다라고 하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더더욱 헷갈리는 거예요.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고 여야도 다르고 그러면은 뭔가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기 위해서 경제청문회가 필요한 건데 사실 이것을 피하는 거는 국민들을 조금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을 다 내놓고 봐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지 처방도 다 실효성이 있는 거지. 네. 국민들이 의아한 상태에서 처방을 못 믿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약도 믿음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을 여당에서 이렇게 좀 거부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혼란스러운 부분을 좀 잠재우고 그렇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청문회가. 네, 뭐 지금 여당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과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지금 충돌하는 지점에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어떤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그런 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그런 소득주도 성장 반대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제청문회를 한다고 한들 이것에 대한 뚜렷한 결과라든가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서로 잘했고 잘못했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현 지금 민주당은 과거 정권에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된 정부고 그리고 추경 자체가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줄 수 없다.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절하지 세부적으로 않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렇게 해서 말씀이시죠.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네네. 정쟁화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면 여당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경제적 위기는 결국은 정치적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집권당한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잡고 뭐 경제 프레임으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자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고 네. 민주당이 이런 예봉을 피하고
국민들한테 지금 어렵지만 미래에는 장밋빛 희망이 있다. 우리는 좀 더 노력하면 된다. 이런 네. 미래적인 희망을 집권 여당과 정부는 얘기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기 없죠. 때문에 네, 상당히 네. 저는 제도적으로 국회를 열어서 상임위부터 해서 차근차근 발반 안 여러 가지 하자는 지금 많지 말씀이시군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입법화를 통해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사실 예. 네, 저희 지금 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경제 청문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두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번은 경제청문회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2번은 경제청문회가 필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일단 퍼센트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라는 게 65%,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35%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필요하다. 정파를 떠나서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야 할 시기다. 끝자리 5644님이 올려주셨고요. 그 밖에 또 역시 4765님 1번 필요하다. 잘못된 경제정책 바로 잡아야 합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2534님은 현재 경제 라인에 거짓말이 심하다 그래서 불신의 의미를 담은 문자도 보내주셨고요. 네. 또 7308님은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죠.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데 더 힘들기 전에 수정해야 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0983님도 경제청문회 판단은 국민이 들어보고 판단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반면에 지금 청문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들 의견을 좀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뭐 경제청문회라는 게 사실 개념적으로 의미를 봤을 때는 좀 낯선 의미거든요. 청문회하면 보통 이제 인사청문회를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거에 대해 좀 낯선데 경제청문회는 핑계일 뿐이다. 누굴 위한 청문회인가? 기본적인 일부터 해라라고 해서 아마 국회를 먼저 좀 열어줬으면 한다. 국회의원들 아무래도 국회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7360님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앞서서 지금 장성 원장님께서는 이게 국민들의 혼란을 더 가중시킬 거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고, 뭐 국회 파행 책임 소재도 물을 수 있는 부분이고, 뭐 패스트트랙 뭐 정말 잘못된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경제 프레임이 여당에 불리하냐 꼭 그렇지 않아요. 지금 트럼프나 아베 같은 경우에는 경제 호황이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재선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미중 간에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있지만 각 진영에서 호황이에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용 상태고 미국도 고용이 과거에 없던 호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계속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2년을 겪었는데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다시 마치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납득하기가 힘들고, 그러고 이거를 무슨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상임위 이런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는 건 기존에 했던 것들 그대로 답습하자는 거예요. 이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게다가 국제 관계가 위기에 또 말씀하신 대로 위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잠시 멈춰서 가지고 냉정하게 좀 진단을 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 국회에서 할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인영 대표가 추경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그랬어요. 네. 당연히 추경이 제일 먼저죠. 그렇죠.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 추경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청문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당연히 경제청문회를 통해서 추경이 어떻게 합리적이냐,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를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부장님, 그러면은 이제 청문회라는 게 사실 청문위원도 선정해야 되고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럼 절차를 거치려면 일단은 국회 안에서 해야 된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는 아니, 것 같거든요.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 청문위원 선정은 하루면 돼요. 그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겠다라고 하면 자한당도 아니, 국회로 그럼요. 들어오겠다라는 아니, 거죠. 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당에서도 2020 위원회라고 생겼잖아요. 네. 여기에서 딱 경제 특화된 경제 관련 인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청문위원으로 들어갈 테고 그 절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급하지도 않고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는 순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국회도 못 열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 들어와가지고 협의하자 이런 것들은 그동안의 야당 한국당을 무시해가지고 지금 패스트 트랙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과 위성 정당들이 모여가지고 제1야당을 고립시키고 이래서 결국은 이런 그 파탄 상황이 왔는데 다시 그것을 반복하자는 거예요. 일이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그런 의도를 부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건 바꿔 시작을 해야죠 여당에서. 네네.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선택과 집중이라든가 별건 수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검찰 이제 수사를 보면 별건 수사를 통해서 이제 사법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가 저는 이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문제라고 패스트트랙을 철폐하라 이래서 장외투쟁을 하고 아직도 이제 아직 들어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렇죠.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 측면으로 이제 이것을 옮겨오면 이제 국민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청문회는 제1당과 제2당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경제 청문회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한국당 입장에서는 꾸준히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여당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이고 집권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물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쳐서 경기가 이렇게 쭉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집권 여당이라든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은 책임 소재는 나중에 총선에서 표심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다만 과거에 12.12라든가 온노비 청문회 같은 것은 여당과 야당이 합원, 집권당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큰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네. 지금 이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의 목적이 있고 여당과 야당이 우리가 어느 한 당이 쭉 몇십 년 동안 집권한 것이 아니고 여당과 야당 그리고 보수당과 진보당이 지금 꾸준히 교차 번갈아가면서 하고 집권하고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도 할 수 없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국민을 어떤 경제를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시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 케인즈 이론이라든가 수정자본주의라든가 최근에 칼폴란이라는 이런 네네. 그런 뭐 이제 복지, 평등, 예. 분배 이런 것에 치중하는 것은 시대적 대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틀로 하는 것은 바뀔 수가 없을 것이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런 복지 우선의 정책을 지금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업률 같은 거 그리고 청년 일자리 같은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아주 작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느 정권이 다 모든 것을 예. 책임져라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아니다고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네. 시청자분들 의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2982님은 이제 필요하다. 국민의 세금인 만큼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끝자리 3127님은 필요 없다. 자한당은 말도 안 되는 발목 잡기 그만두고 국회 들어가 일을 하라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2717님은 나라가 더 이상 무너지기 전에 청문회 꼭 필요하다 3번이나 강조를 해줬고요. 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끝자리 0475님 필요하다. 지금 살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서 해결해야지요. 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청문회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아직까지는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사실 근데 이 정책이라는 게 사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늘 효과를 보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분석해서 그 문제점을 좀 수정해 나가면서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선에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2020년 4월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다들 살기 네. 어렵다고 자, 생각해요. 그러면 기다리지 않으면 물론 정부가 그냥 허수아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청문회를 국민을 하자는 게 위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겁니다. 청문을 해서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쉽게 나오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당의 입장이 정부가 100% 받아들이면 그것이 정통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진단 그리고 문재인 정부 3년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지금 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경제라는 것이 네. 어느 한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을 흐름을 지금 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느 도깨비 방망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지하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술이라든가 가공모의 형태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특별한 수단이 없다. 다만 미시적으로 여러 가지 뭐 경제 정책을 수정하고 그리고 야당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그런 근본적인 그런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훼손해 버리면 정권의 정통성도 없어지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저는 식물 정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매크로한 부분의 무슨 변화는 평화라든가 안보라든가 국방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존재의 가치는 국민의 먹거리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의 지금까지 추진해놓은 그런 경제 정책을 만약에 한국당처럼 보수적인 기조로 바꾼다면 지지층이 바로 돌아들 것이고 그런 문재인 정권이 설 수가 없을 것이고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국민의 90% 이상이 이거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비판하고 그러면 정부는 할 수 없이 바꿔야 되겠지만 저는 이 방향 자체는 일정 부분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시간이 좀 입장이신 더 뭐 거죠. 필요하고 지금 당장 선회하기는 좀 그것도 무리라는 극복하지 뜻인 못하면 거군요. 네.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할 겁니다. 부소장님은-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네. 일단은 각각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국회는 국회대로 들어가서 일을 네. 하는 네. 최근에 방송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국회의원이 한 달에 최근에 8시간 51분밖에 예, 예.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네. 뭐 눈여겨봐야 일단 됩니다. 각자 일을 하자 이런 얘기신 거죠. 일을 네, 네. 부소장 어떻게 보세요? 제가 YS 때 IMF 위기가 생각나요. YS 대통령이 딱 됐을 때 3조 화항으로 경제가 엄청 좋았어요.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OECD도 가입하고 그 외환도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외국에서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나 한 임기 내 5년 내에 어떻게 나라가 그 처참한 위기에까지 갈 수 있는지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때도 우리는 튼튼하다라고 말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경제수석이 나와가지고 정말 위기다라고 IMF 행을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한 나라 국가가 몇 개월 사이에 그 호황해가지고 이렇게 그 위기로 이걸 봤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정부에서 우리는 체질이 튼튼하다라고 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것도 IMF 위기 같은 게 또 오는 거 아니냐라고 불안감이 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고 그때는 재정이 튼튼했죠. 지금 뭡니까? 재정도 없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원조 받을 수도 없어. 국제적으로 외톨이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이 경제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사활을 걸린 문제예요. 네네. 저작거래 가면은 국민들은 정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교정을 할 수 있는 그 틀이에요. 내부적으로 교정을 하고 스스로 진화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건재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기회를 놓치고 그냥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이거를 정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야당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네네.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청와대나 여당에서 제대로 듣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얘기라고 생각하고선 듣고 적어도 국민들한테 실상을 보여주는 노력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래 정부 해라. 라고 해가지고 추경을 밀어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지 않고 이거는 좀 곤란하다.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국민들을 불신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뭐 여당, 야당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추경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여기에서 추경이라는 것은 뭐 지금 산불이라든가 포항 지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재해 관련 추경이 재해 들어가 있죠. 관련이기 2조 때문에 원 좀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분량은 크지 않지만 네. 작지만 네. 적재적소에 빠른 시일에 하는 것이 국회가 이것을 저는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야당도 근데 재추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진짜 시급한 문제니까 동의를 빨리 하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지금 근데 아마 그 들어가는 남은 부분이 부분에 4조 원 좀 넘는 그러니까 이게 적재 경제 적소에 활성화에 쓸 수 대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할 수는 있거든요. 분명히. 적재적소 같은 것은 야당이 그것에 감시를 해야 되고 추경 심사 때 그것을 삭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물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추경이 이게 무슨 총선을 위한 추경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판할 수 있고 역대 야당은 항상 그랬고 역대 여당도 항상 그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라는 것이 뭡니까? 여야가 서로 들어가서 자기 지역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잘못된 예산은 절감하고 삭감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국회를 빨리 열어야 되고 네. 청문회 같은 걸 열으면 서로 격돌했더니 합의가 되지 않고 문제점만 서로 양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공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경제적 위기 정부도 지금 여러 가지 호황에서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 위기다 이렇게 진단도 나오는 이런 상황이면 저는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서 이것을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인적 쇄신. 네. 이 자한당이 억지를 쓰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야당은 합의를 했단 말이죠. 아니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때도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1야당을 그 패싱을 하고 그 여당과 위성야당이 같이 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서로 맞바꿨다. 그래가지고 윈윈 게임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한국당이라는 거죠. 한국당은 일단은 뭐 선거구의 선거법만 가지고 보면은 네. 한국당이 가져갈 거를 야당들이 같이 나눠 갖는 거고요. 또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하는 게 목표 아니에요. 네. 사정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하는 게 목표인데 네. 정치적 중립은 고사하고 그 위에 더욱더 정치 성향이 강한 공수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됐는데 네. 그것을 여당과 나머지 야당들이 그 바꿔가지고 이해를 같이 해가지고 제1야당을 그 패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사단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국회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 그런 의문이 갖는 거죠. 네. 사실은 국회는 재정의 수호자입니다. 예, 예. 야당이 재정의 수호자예요. 여당도 정부를 견제해야지만 여당은 어차피 뭐 정부하고 같이 일정 정도 그 보조를 동반자적 역할을 맞춰야죠. 하니까요. 그런데 야당은 그야말로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견제하고 그런데 감시를 다른 해주는 야당은 말씀이시죠. 그런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욕을 먹더라도 브레이크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내부적으로 어떤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고 적어도 국민들한테 기회는 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물론 전술적으로 처음에 나오지 않았던 경제청문회를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약간 이후에 뭐 좀 할 여지가 없었느냐라고 하는 고려는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네. 경제청문회는 꼭 해야 한다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번에 추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야당의 입장에선 재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당연히 채워드려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민생대장정을 했던 거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국회에서 관철시키자고 약속을 했는데 네. 그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뭐 계속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요. 저희가 네.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뭘 좀 읽어볼까요?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아서요. 예. 정말 많이 와서. 네, 계속해서 지금 네.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네, 7240님은 내로남불이다. 국민이 원하는데도 아직도 남 탓하네요. 청문회 꼭 해야 합니다. 라고 네. 의견 주셨고요. 8032님은 추경을 하더라도 원칙은 지키면서 합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끝자리 6895님은 경제청문회가 필요하다. 정부는 과실을 인정하고 청문회를 해라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끝자리 5567님은 추경 꼭 필요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4020님은 경기가 너무 힘들어요. 20년 사업해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로 다시 돌아왔어요. 라고 굉장히 힘든 지금 상황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뭐 사실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민의 민심을 읽기에는 사실 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압도적으로는 경제가 너무 어렵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고 진단을 하는 게 시급하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정부 여당이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그런 인식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든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네.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자영업자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소수 약자들이 상당히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자본주의의 어떤 병폐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결국은 이제 뭐 한국당이 이런 이제 경제 청문회라는 그런 기선을 제압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이제 여야 간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네. 국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의 힘을 빌려서 정부를 압박해서
네.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네.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뽑아온 대표들이 국회에 예.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필요하다고 거죠? 봅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정리해 주셔도 저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제가 느끼는 민심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여권에서 야권 패싱을 할 수 있어요. 야당 패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민 패싱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네. 경제 위기를 끼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알 권리를 채워주는 게 우선이죠. 그런 네. 면에서 경제 청문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투표 참여 결과는요. 일단 경제청문회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71%, 필요 없다라는 입장은 29%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경제청문회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김우석 부소장, 장성호 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